붓글씨는 한 번 쓰고 나면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붓글씨의 고수들은 글자 실수가 있을 때 화선지를 버리는 대신에 다음 글자로 앞 글자의 결함을 보충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글자를 망쳤다고 못 쓴 글씨가 아니라 더 잘 쓰여진 다음 글자로 앞의 실수를 만회하는 게 최고의 붓글씨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여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는데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실수 만회 어떻게 하세요? (10월 31일) 목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나얼의 목소리로 바람기역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실수나 잘못을 가장 빠르게 만회하는 길은 만약 실수나 잘못이 나로 인한 것이라면은 그것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이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듣고 계세요. 오달고조님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오달고조님 밤새 일하시면서 이제 늦게 이 새벽에 퇴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편히 쉬실 시간이겠죠? 항상 애청 감사하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얘기 전해주세요.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자 인도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로의 딸인 인디라 간디인데요.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인도의 첫 총리 자와할랄 네루의 딸로 아버지에 이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인디라 간디. 1966년부터 77년까지, 1980년부터 8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첫 여성 총리로 간디라는 성은 남편인 페로제 간디의 성을 따른 것입니다. 인도의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와는 관련이 없죠. 인디라 간디는 인도의 가난과 뒷골목의 혼란, 아시안게임 개최, 초호화 호텔 건설, 방글라데시 독립 지지, 시크교도 탄압 등으로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였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파괴자 칼리 여신으로 인도를 통치했습니다. 1526년에 세워진 무굴 제국은 1857년 세포이 반란을 계기로 멸망을 하고 인도 전역이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됩니다. 1920년대 초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의 식민 정치에 대항하는 대중운동을 펼쳐나갔는데요. 결국 1947년 인도는
영연방 중에서 네루 총리의 지도 아래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됐고 1950년 새로운 헌법을 공포한 후에 영연방 안에서 공화국이 됩니다. 1966년 인디라 간디는 정보와 방송 장관을 지낸 뒤에 당시의 총리가 사망한 뒤 새로운 총리가 됐습니다. 1971년에 일어난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민의 두터운 신임도 얻게 되죠. 그러던 가운데 1975년 심각한 정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인디라 간디는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정책을 따라주길 바라면서 1977년 선거를 실시했지만 대사이가 이끄는 5개 야당의 연합인 자나타당에 패하고 말죠. 2년 뒤에 대사이 정부가 붕괴한 이후 권력은 다시 1980년 인디라 간디에게 이양됐습니다. 인디라 간디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시크 교도들의 독립운동을 탱크까지 동원해 진압을 했고요. 이에 반감을 품은 시크 교도 경호원들에게 1984년 역사 속 오늘 암살을 당했습니다. 함께 하신 곡은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전해드렸습니다. 남존 여비의 사상이 그 어느 나라보다 뿌리 깊은 인도지만은 강력한 여성 정치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정치 지도자로 앞서 말씀을 드린 인디라 간디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디라 간디의 맏아들이자 총리를 역임했던 라자부 간디와 결혼한 소니아 간디도 전해지고 있네요. 어제 피오님께 어떤 커피 좋아하냐고 여쭤봤더니 커피는 완전 좋아하신다고, 제 얘기만으로도 마신 듯 하다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거든요. 피오님, 커피 종류가 참 다양한데 카페에 가면 주로 어떤 커피 드시나요? 저는 예전에 아메리카노 자주 마시다가 요즘에는 조금 부드러운 라떼를 좋아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달달한 그 봉지 커피를 또 마시기도 하고요. 어떤 커피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만나실 수가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 4월 12일자 뉴욕타임즈 일면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은 같은 거리를 걷는다. 하지만 거리와 상수도와 하수도만이 그들이 공유하는 공공시설이다. 야구장과 택시는 분리돼 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검은 토끼와 흰 토끼가 함께 나오는 책도 금지가 됐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보다 10년 전인 1950년 역사 속 오늘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 프로농구에서 흑인 선수가 첫 출전을 합니다. 만나보시죠.
1950년 10월 31일 얼로이드는 워싱턴 캐피털스의 시즌 개막전에 나섰고 장내 아나운서가 선수 명단을 소개합니다. 맨 앞줄에 앉은 백인 관중이 깜둥이가 농구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죠. 로이드는 흑인이 모든 분야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시대에 미국 프로농구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1928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 농구팀의 스타가 됐는데 1947에서 48 시즌에 이 팀은 미국 대학 가운데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갔죠. NBN에서는 로이드 외에 2명의 흑인 선수를 더 지명을 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척 쿠퍼와 뉴욕 닉스의 넷 클리프턴인데요. 두 팀이 11월까지 개막전을 시작하지 않아 로이드가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NBA 코트에 나서게 된 거죠. 로이드는 캐피털스에서 7경기를 뛰고 군에 소집되면서 우리나라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팀이 해체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시큐러스 내셔널스로 옮기게 됐죠. 내셔널스 선수이던 1955년이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게임당 평균 득점이 10.2, 평균 리바운드 7.7을 기록하면서 NBA 우승의 기쁨을 맛봤는데요. 디트로이트 피스턴즈에서 1960년에 은퇴를 할 때까지 9개 시즌 560여 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1970년에는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피스턴스의 수석 코치로 임용이 됐다고 하네요.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Birds high up. 지네림의 목소리로 러버스 컨체르토 띄워드렸습니다. 구미TV 라디오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창기의 농구는 점프를 금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여가 활동에서 시작된 운동이라서 흑인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흑인의 탄력과 운동 능력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NBA 대부분의 기록들은 흑인들이 쓰고 있죠. 흑인이 백인보다 빠르고 민첩하다는 사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입증이 됐고요. 흑인은 백인들보다 더 화려하게 패스를 했고 더 높이 날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기를 재밌게 만들기도 했죠. 팬들은 그들의 화려함의 매력을 느끼면서 NBA와 구단주, 감독들은 그들이 고집해오던 백인식 농구가 더는 팬들을 끌어당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흐님께서 안녕하세요. 별일이네요. 이렇게 일찍 눈 떠보기는 헤헤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일단. 근데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저는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은 잠을 요즘 깊이 못 자서 고민입니다. 2-3시간마다 한 번씩 깨는 것 같거든요. 소원이 있다면 숙면을 한번 취해보고 싶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혹시 우리 일어나 가족 가운데서 숙면 취하는 방법 아는 분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제게 살짝 알려주시죠. 팟빵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학생님도 오셨네요. 굿모닝 출석 체크합니다 하시면서 인어공주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 덴마크에 가면 여행객들이 꼭 들른다는 인어사항이 있는 곳의 사진이군요.
덴마크 하니까 안데르센이 생각나고요. 인어공주도 떠오르네요. 사진 잘 봤습니다. 제 부탁 잊지 않고 들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독일 학생님 아직 수업 여행 중이신가요? 덴마크에 이어서 또 어디로 가실지, 만약 수업 여행이 맞다고 한다면 말이죠. 아무튼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가운데서 메인 테마곡 Life is Beautiful 들어보죠.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보셨나요?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Life is Beautiful 띄워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 새벽 5시부터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화 해설자이자 비교 신화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떠오르시나요? 바로 조지프 캠벨인데요.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인데 함께 만나보시죠. (1987년 10월 31일) 역사 속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세상을 뜬 캠벨은 세계 여러 문화권의 신화를 연구했습니다. 신의 가면을 비롯해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등 신화와 관련한 방대한 저술을 남겼죠. 그가 신화의 세계에 빠져든 계기는 소년 시절 즐겨 읽었던 북미 대륙 원주민의 신화와 아서왕에 나오는 많은 주제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어디 아서왕뿐일까요? 신데렐라와 콩쥐는 둘 다 계모 밑에서 핍박을 당하다가 신발을 잃어버린 것을 계기로 구원을 얻었죠. 해리포터와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등 21세기 초반 세계를 휩쓴 베스트셀러 소설과 영화 속 주인공들도 모두 아버지 없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던 소명을 안고 모험을 떠나면서 신화 속 영웅의 여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캠벨에 따르면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신화는 동일한 서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화 속 영웅은 낯선 곳으로 고난의 여행을 떠나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조력자를 만나 고난을 극복한 뒤에 공동체를 위한 선물을 갖고 귀향을 하는 것이지요. 영웅의 여정은 사실 모든 인간이 미성숙한 소년 단계에서 독립된 개체로 거듭나는 과정, 개인이 지닌 무한한 힘의 가능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 OST 가운데서 엔니오 모니콘의 센티멘탈 워크 들으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은 예원 서연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문세의 내 오랜 그녀 전해드렸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랜디 포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46세에 최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무서운 선고였죠. 하지만 그 선고 앞에 그는 절망하기보다는 남은 날들을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몸은 지금 문제가 좀 있다. 대체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간에는 10개의 종양이 있고 살 날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처한 상황에 낙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나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랜디 포시는 강의를 했고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겼던 수많은 가르침과 삶의 소중함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절망 앞에서 무너지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순간의 소중함에 감사를 하고요.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가 있다면 아름다운 삶, 또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박정현의 목소리로 포카레 카레 하나 들으셨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세요.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팟빵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대로님께서 퇴근해서 들어요. 이제 꿈나라로 모두 다 행복하고 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밤바람 또 새벽바람이 엄청 찰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식사 제때 챙겨 드시고요. 올려주신 사진 잘 봤습니다. 인천지역 조합원들 모임인가요? 산행을 하신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시면서 모이신 분들이 국민이 주인인 공정방송 국민TV 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계십니다. 언론이 국민TV가 더 커서 국민이 주인인 공정방송 여기저기 많이 볼 수 있고 또 많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김해 시민님께서 종면님, 용민님, 효진님은 출근하셨는지요? 이른 아침부터 다들 하고 싶은 일 하시느라 행복하시겠네요. 저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일찍 행복을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김용민 PD, 회사에서는 저희 팀의 국장님이신데 이른 시간에 나와 계시죠. 새벽 5시면 출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어제도 정오종합뉴스 때 오디오 콘솔을 잡으시면서 제가 이제 뉴스를 하는 동안 기침을 참느라고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도 되고 말이죠. 그리고 함께 올려주신 사진,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사진인가요? 어찌됐든 이런 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인간은 팬티 한 장만 걸치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아프리카가 아닐까 싶은데 아이들이 팬티 한 장 걸치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또 따뜻함이 전해지고요. 아마 김해 시민님도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은 이루마의 곡 골라봤습니다. When the Love Falls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새벽 5시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